전세가가 계속 올라간대요. 공급은 계속 부족하고요. 집값은 계속 올라갈 거니까 지금 집 안 사면 정말 후회한다. 자꾸 이런 이야기 계속 하고 있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과연 그런 상황이냐. 맨날 공급 부족 이야기하고 있죠. 꺾이지 않는 집값, 전세값. 공급 외에는 대책 없다. 사회교과서의 수요 공급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발표할 계획이 있으면 사회교과서를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나게 비꼬고 있는데, 자, 수요 공급이에요. 공급의 법칙이 아니라 수요 공급의 법칙이다. 근데 왜 수요에 대한 이야기, 여태까지 27번째 부동산 정책 이야기하고 있는데 수요 억제하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공급보다는. 근데 왜 자꾸 공급 이야기를 해요? 공급해야지 건설사들이 남아 먹으니까. 작년 기사입니다. 주택 공급 부족론자들에게 묻는다. 하락론자들은 음모론을 제기하고 투기 수요만 막으면 된다, 이딴 이야기 한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데이터로 정리하셨습니다, 이분이. 당연히 불로소득을 노린 투기적 가수요 탓이다 라고 하고 있죠. 근데 항상 미디어랑 전문가들은 뭐라 그래요? 공급 부족 때문이다. 그래서 공급 부족 때문이냐 라고 해서 봤더니 어떻게 돼요? 소유자가 13% 증가할 동안 1주택은 11% 증가하고 2주택은 29%, 3주택 이상은 39%가 증가했더라. 그러면서 매입 현황, 무주택자가 매입하는 것들, 자, 집값 오히려 막 떨어지고 2014년까지 떨어졌죠. 그때 초이노믹스 부동산 3법 하니까 상승 신호 받아들이고 유주택 매입자, 즉 투기 수요들의 비중이 엄청나게 늘었더라. 자, 그리고 신규 공급 주택에 대해서는 유주택 매입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리고 연도별 준공 실적 보면 어때요? 자, 38,000, 26,000, 33,000, 39,000, 22,000, 33,000, 29,000, 그리고 2018년, 2019년에는 4만 호를 넘어가더라. 공급은 압도적으로 많았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바닥을 기던 시기보다 폭등을 거듭하던 시기에 아파트 준공 물량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이다. 다 데이터로 나오고 있는데 왜 데이터는 안 보여주고 맨날 공급 부족 이야기를 하느냐. 데이터는 갖다 쓸 땐 있어요. 입주가 많을 때는 분양 부족, 분양이 많을 때는 입주 부족, 공급 부족을 이리저리 돌려 쓰고 있는데 서울 아파트 공급량이 내년에 입주량이 조금 적죠. 그리고 23년부터 높아진다. 2019년부터 공급 부족 여론이 엄청나게 심해졌죠. 오히려 공급은 많은데 뭘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민간 공급이 안 일어나서 분양이 적으니까 집값이 오를 것이다. 장기적으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은 지금 내년만 잠시 주춤하지 23년부터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지금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된다 라는 여론으로 말을 바꾸고 있다. 근데 계속 공급 부족으로 전세가 오른대요. 자, 지금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세 안 때문에 산다. 뛰는 전세값에 수도권 6억 이하로 몰리는 거는 전세값 때문이다. 노원구 전세 피단처 됐다. 2030 세대 영끌족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 웃기지도 않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집주인들이 가격이 올릴까봐 잠이 안 온대요. 서초, 동작, 양천 전세 씨가 말랐다. 동작, 양천은 전세가 좀 줄었습니다. 서초를 끼어넣는 이유 뭐예요? 이주 수요 때문에 전세가 폭등할 것이다. 재건축 이주 수요로 인해서 전세가 폭등하고 있는데 서초는 당연히 매물이 적겠지 하고 끼어 박은 거죠. 자, 9월 요 전은 뭐예요? 허위 매물 단속, 시행, 유예기간 하고서 다 떨어진 다음에 전세 매물은 잠깐 주춤했지만 꾸준히 증가세다. 전세 매물은 계속 늘어나는데요? 1000개대에서 지금 3000개대까지 올라갔는데 전세 매물이 없고 전세값이 폭등하고 있다. 여론 만들고 있는 거죠. 데이터로 보면 다 나오는데. 서초가 너무 비싸니까 동작으로 빠진 사람들도 많죠. 이주 수요가. 근데 음마아파트 2배로 올랐대요. 양천구의 앞날이죠. 전세 물량 급증했대요. 전세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고 실거주 폐지 때문에 했다. 그런데 전세가 하락은 없을 것이다. 이주 수요 때문에 오르지만 지금 계속 전세 물량 늘어나고 있는 거 안 보여요? 서초에? 전세가 하락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게 양천구의 앞날이죠. 양천구의 아파트 핵심은 목동하고 신정동이에요. 목동하고 신정동에 뭐가 있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가 있다. 근데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가 다 뭐예요? 다 재건축. 여기 매물 쏟아져 나오면서 전세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목동 신시가지는 음마아파트랑 다르게 기본적으로 실거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 잘 만들었거든요. 튼튼하게. 그래서 안전진단 통과하기도 굉장히 힘들었죠. 솔직히 지금 만드는 신축 아파트보다도 튼튼하다. 지금 만드는 신축 아파트들 개판으로 만들죠. 자재비 빼돌리고 건축비 다 빼돌리고 해가지고 층간소음 막 심하고 보면은 121곳 중에서 110곳이 만들겠다고 한 대로 만들지 않고 있고 다 돈에만 현안돼 있는 게 건설사죠. 아예 재건축을 빨리 하게 만들려고 안전진단 되기 전에 거의 아주 박살을 내놓으려고 개판으로 만들고 있다. 근데 그나마 잘 만든 게 목동 신시가지. 그러니까 안전진단 통과 여부도 힘들었는데 당연히 전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세가 하락 가야 되겠네요. 근데 서초 왜 전세 매물 계속 늘어나는데 이주 수요 때문에 오른대요? 올려받으려고 사람 쫓아냈는데 너무 비싸게 올려서 못 들어오고 있다. 이게 답이죠.
그러면서 3기 신도시는 0끌에도 못 산다. 저번에 이야기했었죠. 3기 신도시는 0끌에도 못 사는데 서초, 원땡디, 10억 로또라고 막 30대들 몰렸다. 로또 청약이다. 저렴하다. 엄청 비싸요. 저기는 대출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 막 2030들 막 0끌에서 몰리고 있죠. 말이 되는 소리냐. 10억 차익, 로또 청약 몰려온다. 쭉쭉 가자. 84 기준으로 10억에서 11억 원이었다. 분양받을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전세를 넣으면 돈 한 푼 없이 분양대금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실거주 여건 넣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과천 전세가 떨어지고 있다고 하죠. 왜 떨어져요? 공급 들어오니까, 입주 들어오니까 떨어진 거 아니에요? 이 아파트 분양받을 때 이 아파트가 전세가 떨군다. 그리고 지금도 입주 계속 들어와서 전세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입주 전부터 떨어졌죠. 너무 올려놔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세가는 지금 수준이 유지가 될 것이다. 장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런 건는 다 로또래. 훨씬 싼 3기 신도시는 너무 비싸서 못 사고 0끌도 안 되고 11억 원짜리는 로또고, 그러면서 지금 집 안 사고 분양 안 받으면은 망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상반기에만 1년치 넘게 올랐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절대 안 떨어진다. 호가가 내려가지 않아 거래가 성사됐다 하면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 거래량 적어도 다 버티고 신고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여러 만들고 있죠. 근데 그래요? 자, 집값 다만 몰라. 지금 다 실거래가 정보 공유해가지고 인근 시대 공유하고 다 이런 식으로 띄워놓고 있더라. 이게 담합이에요. 실거래가 정보를 공유하니 아파트 실거래가의 높은 인지도로 인하여 지들이 띄우고 혹은 옆 단지에서 띄운 거 알면은 바로 붙여놓는 거죠. 앞에 미가입한 입주민들을 위해. 그게 아니죠. 니들이 비싸게 팔고 빠져야 되는데 다 같이 호가 높여서 내놔야지. 나보다 싸게 내놓는 거 있으면 내가 안 팔리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버티냐. 2.4배 올라간다. 다주택자들 상당수가 2배 넘게 낸다. 물론 보유세가 고지가 됐지만 보유세 내는 사람들이 지금 당장 내진 않으니까 빨리 팔고서 그걸로 차익으로 내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생각으로 버티고 있는 건데 보유세 엄청나게 올라가죠. 억 단위로 내야 돼요. 2주택만 해도 7,500이면은 아까 3주택 이상 엄청나게 늘어난 거 보셨죠? 금리도 인상된다고 합니다. 금리 인상되면은 첫 번째 매물 증가. 왜? 0끌에서 내가 버틸 수 있을 줄 알고 샀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올라가. 근데 기준금리까지 인상된대요. 시중금리 올라도 기준금리 인상은 아직 안 됐으니까 하고 버티던 사람들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뭐예요? 수요 감소되죠. 실수요들이 빌리려면 더 비싼 이자를 지불해야 된다. 예전에 100만원 내면 될 거 150만원씩 내야 된다. 근데 0끌에서 살 수 있는 게 100만원까지가 한도였는데 150만원씩 내야 된다. 100에서 149만원까지 한도인 사람들은 못 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요 공급의 논리에 의해서 이들이 맨날 이야기하는 공급이 신축 아파트 공급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공급의 핵심은 뭐예요? 새로 짓는 아파트 얼마나 들어오느냐 보다 얼마나 매물이 나오느냐. 3월에 쭉 늘어났다 5월 끝나고 조금 줄었어요. 버티고 있는 거죠. 지금 버티고 있는데 금리 인상되고 자영업자들 원금 상환 유예 연장 종료되고 당장 내야 될 보유세 종부세 타격 맞으면은 매물이 그때 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거기다가 7월부터 DSR 40% 적용되죠. 이게 내년에는 더 줄죠. 총 대출액 2억입니다. 또 내후년에는 총 대출액 1억이에요. 그리고 얘는 유지되죠. 총 대출액은 2억이지만 신용대출은 1억만 초과돼도 앞으로 점점 더 수요는 줄어들어 갈 수밖에 없죠. 여기에다가 이금융권 가계대출 늘면 은행처럼 규제한다. 그리고 가계대출 증가율을 6%로 관리하는데 내년에는 4%로 더 줄일 것이다. 집 안 사면 내년에 집 못 사겠거니가 아니라 집은 가지고 있으면 세금이 나가요. 주식은 가지고 있으면 뭐가 돼요? 배당이 들어오죠. 이 사람들은 버틸 수 있다. 빚만 안 졌으면. 근데 이 사람들은 빚 안 졌어도 세금이 세지면은 버티기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빚 없이 많이 하죠. 근데 집 같은 경우는 뭐예요? 빚 또는 보증금으로 산다. 근데 전세 보증금이 떨어진다든가. 전세 보증금은 금리 영향 받습니다. 임대차법 때문이 아니라 금리 인하 때문에 전세가가 폭등한 거다. 금리 인상되면 어떻게 돼요? 역전세 시작이죠. 빚은 금리 올라가면 당연히 영향받죠. 거기다가 가격이 비싸니까 이거 없이는 거의 현금 부자 해가지고 갑자기 10억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 대부분은 이걸로 사죠. 그러면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냥 가지고 있기도 쉬운 상황이 아니다. 특히 다주택자일수록. 그런데 버틴다, 무조건 버틴다, 무조건 버틴다, 무조건 버텨줘요? 부동산 투기의 핵심은 첫 번째는 황금성이에요. 황금성. 황금성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순간, 황금성은 어떻게 떨어져요? 정부에서 유동성 축소하는 순간. 그래서 19년에 대출 규제 강화하고 거기서 금리까지 올려버리니까 쭉 떨어지는데 금리를 낮춰버리면서 못 빌리던 사람들까지 빌려서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이 올라간 거다. 공급은 한정되어 있다. 수요 공급에 논리하는데 신축 아파트 그거 한 4만 채든 5만 채든 뭐 10만 채든 붙어봤자 지금 지어진 거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죠.
거기서 수요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지. 핵심은 수요예요, 공급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수요가 줄어들 일만 남았는데 그래도 집값은 계속 오르고 지금 안 사면은 계속 후회한다, 이런 식으로 여론만 만들고 있는 거다. 결론 뭐예요? 핵심은 공급이 아니라 수요다. 지금도 나오고 있죠. 서초구 2주 수요가 집값을 띄우고 있대요. 2주 수요가 왜 나온 거예요? 열실 나면서 수요가 늘어난 거예요. 거기 살고 있고 수요가 안 될 사람들이 열실이 됐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서 전세값이 오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재건축이 추진되면 추진될수록 뭐가 올라간다? 수요가 자극이 된다. 그러니까 재건축을 풀면은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2014년 12월에 부동산 3법 때리고 2014년 9월에 재건축 연한 완화해가지고 재건축 막 추진하고 그러면서 나오는 이주 수요들, 수요가 늘어났죠? 멸실 늘어났죠? 거기서 또 뭐예요? 초이노믹스로 인해서 대출 수요를 늘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던 거고, 그러면서 지금도 금리 인상하면서 이번 정부에서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잡혀가고 있는데, 미중 무역전쟁 이후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중소기업들 힘들어지니까 금리 한번 낮췄고, 그 상황에서 코로나 터지니까 금리 또 떨어진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본 수출 규제는 다 극복했어요. 소부장 지금 다 왔고 일본 기업들이 오히려 우리나라 와가지고 팔아주세요 하고 오고 있죠. 그러면 금리가 정상화가 1.25%가 아니라 1.75%까지 갈 수도 있는 거다. 기준금리가. 앞으로 계속 수요가 억제될 수밖에 없다. 뭐 때문에? DSR도 있고 금리도 있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도 무조건 오르고 무조건 영끌해주고 무조건 살 사람이 있어 라는 말에 넘어가고서 내가 버티고 다른 사람들이 다 버티면 오르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지들이 몰래 팔아먹는다. 그리고 지금 오르는 것도 오르는 것이 아니다. 지금 집 안 사면 평생 후회한다. 여기 와서 맨날 라이트하우스 말 듣지 마세요. 지금 2년 넘게 올랐어요. 2년 넘게 왜 올랐는지 얘기 다 하고 있잖아요. 경제적 사태가 터졌는데 국가적으로. 그걸 어떻게 막아요? 일본에서 수출 규제 할 거야. 전범 기업 그것 때문에 보복성 수출 규제가 들어올 거야. 3월에는 코로나가 터질 거야. 우리나라에. 왜냐면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갑자기 번지면서 우리나라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금리 인하를 만들고 유동성 장세를 만들어낼 거야. 2019년 초에 그런 것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품이 더 생겨버렸다. 그만큼 더 위험하다는 건데 그걸 가지고 호재라고 하고 있으니 정신 나간 인간들이다. 안 사면 후회해요? 지금 집 산 사람들도 하우스푸어예요. 여기서 금리 올라가면 못 버팁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사면 후회하는지 안 사면 후회하는지. 그러니까 자꾸 사라고 유도하는 거다. 여기 와서 댓글 달고 카페들끼리 해가지고 막 절대 믿지 말라고 막 여론 만들고 말도 안 되는 헛소문들 퍼뜨리고 하는 이유가 뭐다? 수요 떨어질까봐 안달이 나 있어서 그렇다. 핵심은 공급이 아니라 수요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